작년에 40대 후반의 나이로 IELTS 아카데믹 시험을 봤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리딩은 9.0 만점이 나왔고요. 나머지 3개 영역은 사이좋게 7.5가 나왔습니다. 거의 10년 전을 마지막으로 저는 IELTS 아카데믹 시험을 2번 본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성적 중에 영역별로 가장 잘 나온 것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적과 비교하면은 리스닝이 1.0 내려갔고요. 스피킹과 라이팅은 AI 툴 2가지를 활용을 해서 연습을 했고 2가지 영역 모두 목표치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딩은 9.0 만점이 나왔는데 제 본업을 생각하면 리딩 영역은 높게 나와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만점이 나오니까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목표 점수는 이치 7.0이었고 리딩과 리스닝은 부담 없이 봐도 7.0은 나올까 생각해서 별로 걱정은 안 했지만 스피킹과 라이팅 쪽은 좀 불안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공부에 올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단시간에 간단히 공부를 하면서 감을 잡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습 위주로 공부하기 위해서 AI 툴을 활용해 보기로 했었고요. AI 툴인 Smalltalk to Me와 챗GPT를 활용해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가지 툴을 어디에 활용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화면에 띄워뒀으니까 각자 읽으시기 바라고요. 짧게 말하면 양쪽 다 돈값을 제대로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협찬 같은 걸 받고 광고성 영상 찍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100% 내 돈 내산이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께 제가 챗GPT와 대화한 내용 전체를 공유해 드릴게요. AI와 직접 나눈 채팅이라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어지간하면 이런 거 공유하지 않는 게 맞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체면 좀 구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챗GPT와 대화 내용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키아리 채널 애청자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7년 동안 영어 전공을 했고 10원 경력의 영한 기술 번역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래 영어 잘하고 IELTS 점수도 넘사벽으로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 영어는 네이티브 수준의 완벽한 영어라기보다는 직접 직업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오래 단련된 영어에 가깝습니다. 또한 영한 번역은 영어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번역 실력과 IELTS 시험의 독해력 그리고 쓰기 실력은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능력은 아니기도 해요. 리딩의 경우에는 영어 문서를 빠르게 읽고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게 제 생각과 직결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브리티시 카운슬 모의고사를 몇 번 풀고 문제 스타일을 그냥 재확인하고 그동안 녹슬었던 시험용 리딩 스킬과 시간 관리 센스만 가다듬었습니다. 물론 연습 결과는 40개 중에 32개밖에 맞추지 못해서 딱 7.0 정도 걸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집중하지 않고 설렁설렁 푼 결과에서 크게 개의치 않았고요. 시험 실전에서는 9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반면 리스닝은 모의고사 때부터 좀 들쭉날쭉했어요. 핑계긴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난청이 많이 심해졌고 오랜만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초반에 집중이 안 돼서 문제 세트 하나 그러니까 한 대여섯 문제 정도를 말 그대로 날려먹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리스닝은 유일하게 제 실제 영어 실력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영역인데요. 이건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목표치 이상으로 나왔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리딩 리스닝에 대해서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겁니다. AI 툴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영어 시험 공부 스타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시험 공부 때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평소에 공부는 특정한 시험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기본 실력을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시험 공부는 정식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 실전 모드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진짜 시험처럼 집중하진 않고요. 부담감 없이 일단 써보고 말해보면서 현재 제 예상 점수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목표 점수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반면에 제 평소 실력 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차근차근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IELTS 스피킹과 라이팅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특히 AI 툴을 사용해서 실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을 받고 그 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AI 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유튜브나 블로그, SNS 같은 데 보면 특정한 프롬프트나 명령어를 영어 공부 만능 열쇠처럼 포장하는 콘텐츠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프롬프트가 있을 리도 없고요. 프롬프트 다듬는 시간에 라이팅이나 스피킹 연습을 실제로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챗봇은 성능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전개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만큼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작년에 챗GPT와 대화를 할 때
특정 프롬프트를 전혀 쓰지 않았고 거의 한국어로 대화를 했고요. 영어는 문제풀이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AI 툴을 활용했는지 스피킹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피킹은 거의 전부 스몰 톡 투 미로 연습을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챗GPT로 음성 튜터 설정해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AI 음성 듣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챗GPT는 스피킹에선 제한적으로만 사용했어요. 그럼 스몰 톡 투 미가 어떤 모습인지부터 볼게요. 가입을 하고 결제하고 나면 스피치 애널라이저라는 툴이 있습니다. 폰 같은 걸로 미리 녹음한 파일을 올려도 되지만요. 스타트 레코딩 기능을 눌러서 실시간으로 녹음하시는 게 좀 더 본 실력을 확인하고 현실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PC 기반이니까 컴퓨터에 마이크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노트북에 내장 마이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서 점수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 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각형으로 5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인 레벨을 알려주고요. 전반적인 장점과 단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가 제 말을 93%를 알아들을 거라고 평가를 했고 보캐뷸러리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네요.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상대적으로 덜 구사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색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긴 문장을 수정 제한하거나 스피킹 속도와 발음, 문법 실수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장단점과 현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표 점수와 비교를 하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히죠. 이제 실전 감각을 잡는 차례였습니다. 메뉴에서 IELTS 프랩을 선택을 하면은 IELTS 스피킹과 라이팅 실습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풀 테스트 주제가 총 44개나 있는데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본인이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시험 이틀 전에 4번 하고 하루 전에 2번 해서 총 6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감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예상 점수와 함께 AI 심사관의 평가, 보캐블러리 관련 통계까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없지만 접속사나 논리 연결을 위한 단어 제한도 나오고요. 저는 스몰 톡 투 미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제 현재 실력과 약점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툴이긴 한데 처음 사용할 때부터 이것만 100%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스피치 애널라이저의 오각형에서 다른 것도 아니 하필이면 발음 부분이 C2 레벨, 최고 레벨이 나와서였습니다. 저는 한국 토종 1세대 이민자로 한국어 억양이 상당히 강해요. 영어에서. 그리고 아시아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런 발음 관련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제 발음과 억양 수준을 하이 B2 레벨에서 로우 C1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스몰 톡 투 미는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챗GPT로 더블 체크를 해봤습니다. 스몰 톡 투 미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AI 기반 트랜스크라이버로 전사를 하고 그 텍스트를 챗GPT에 올려서 레벨 평가를 요청했는데요. 물론 이 방식이 발음과 억양을 직접 평가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챗GPT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발음이 많이 뭉개지면 전사 결과에도 어느 정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보조용으로 진단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소닉스 AI라는 툴이랑 브루를 사용했는데 이 키아리 채널 영상 편집할 때도 사용합니다. 브루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더 욕심이 있어서 한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결과는 챗GPT는 스몰 톡 투 미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점수를 줬어요. 실제 시험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저를 7.5로 평가해준 스몰 톡 투 미가 최종 점수와 일치했죠. 하지만 서로 다른 툴로 더블 체크를 하니까 제 퍼포먼스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할 동기가 되어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챗GPT와는 화면에서 보신 거 외에도 많은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전체 채팅 내용은 요청하시는 분들께 공유드리겠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암호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암호는 코튼 테어 입니다. 화면에도 보셨죠? 나중에 요청하실 때 필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암호는 총 3개인데요. 앞으로 2개 더 남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친숙하지 않은 주제가 시험에 나올 경우 말 그대로 뇌정지가 오면서 원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챗GPT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줘요. 관심 없는 주제의 대처용 스피킹 템플릿 모음 이런 걸 워드 파일로 만들어주기까지도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너무 이게 오래된 채팅이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특정한 상황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챗GPT 같은 AI 챗봇의 장점 같습니다. 스피킹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섹션에서 라이팅 얘기를 할게요. 스피킹보다 훨씬 불안했던 영역이고 그만큼 AI 툴도 훨씬 더 다각도로 활용했습니다. 스몰 톡 투 미의 라이팅도 IELTS 제네럴이 40개, 아카데믹이 40개씩 있어서 실습할 거리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연습 자체는 스몰 톡 투 미를 위주로 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문제는 스몰 톡 투 미를 위주로 했어도 라이팅에서 부족한 부분, 실수가 많은 부분은 챗GPT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교정을 해나갔어요. 이 IELTS 시험 준비하면서 챗GPT와 나눈 대화가 PDF 페이지 기준으로 한 11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100페이지 정도가 라이팅 관련인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했죠. 물론 이 110페이지에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챗GPT가 출력해준 내용입니다. 제가 물어본 거라기보단요.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시죠. 일단 라이팅도 스몰톡 투미의 문제를 푸는 걸 기본으로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제 공부 방식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실전 모드로 바로 들어가되 각 잡지 않고 대충 이렇게 부담 없이 풀면서 제 평소 실력이 나오겠습니다. 스몰톡 투미 라이팅 문제도 자세히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태스크 1은 7.0으로 나왔고 태스크 2는 8.0으로 나왔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평소에 항상 태스크 1보다 2가 훨씬 편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터라 이렇게 나온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스피킹 섹션에서 보여드린 것과 비슷한 상세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생략할게요. 이미 보신 거니까요. 하지만 스피킹 쪽 평가 결과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4개 영역 중에 라이팅이 가장 걱정되기도 했고요. 스몰톡 투미에서 제시하는 분석 자료를 수동적으로 소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능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호 간의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을 스피킹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튼 좀 전에 스몰톡 투미 화면 보여드렸던 그 라이팅 연습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쓴 내용을 챗GPT에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붙여넣고 평가를 요청했는데요.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놀라웠습니다. 스몰톡 투미에서는 8.0을 받았던 태스크 2 연습이 여기서는 6에서 6.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부 평가가 촌철살인이었어요. 문체와 논리 전개가 너무 한국어스럽다는 평가가 있었고 부자연스럽거나 억지로 짜맞춘 듯한 표현들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둘 다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제 영어에 대해서 좀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챗GPT는 4가지 세부 영역으로 제 쓰기를 평가를 했고 6.0에서 6.5 정도의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태스크 1도 평가 요청했더니 태스크 1은 마찬가지로 태스크 2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왔어요. 딱 6.0을 주네요. 중요 포인트는 잘 잡았지만 실제 단위나 데이터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문법 실수, 문장 구조 오류로 점수가 많이 깎였다고 합니다. 전치사, 관사, 단어 순서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한국인들이 흔히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동안 시험에 특화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맞게 텍스트를 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겠지만요. 스몰톡 투미와 챗GPT의 점수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스몰톡 투미는 동기부여를 위해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자기는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구라 같아요. 챗GPT를 비롯한 AI 챗봇들은 사용자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와 대화하도록 붙들어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점수를 짜게 줘서 자기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챗GPT의 이런 수작질에 그냥 넘어가줬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평가가 후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입장을 모두 들으니까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제가 챗GPT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서 어떤 자료를 도출했는지를 실제 대화 내용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스피킹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AI를 활용한 영어 공부 꿀팁 같은 걸로 돌아다니는 특정한 프롬프트나 명령어 세팅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내용을 채팅으로 올리고 전반적인 평가 및 예상 점수, 잘한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실제 목표 레벨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시하거나 유용한 표현 등을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을 대부분 얻었는데요. 작년 버전 챗GPT로도 이렇게 충분했을까? 올해 버전 AI 챗봇이라면 챗GPT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하시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제 라이팅을 8.0 레벨 수준에 맞게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7.0만 받아도 목표 달성이지만 8.0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최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예시와 함께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화면엔 태스크 1만 보여드렸는데 태스크 2도 같은 방식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AI 챗봇이 문장을 잘 작성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건 AI 생성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거나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이 실전에서 보여주는 라이팅은 그냥 어설픈 AI 문장의 열화 버전 정도에서 멈출 겁니다. 자기 문장이 아니고 기계가 만든 문장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에서 끝날 거란 뜻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색깔, 문체를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고 훨씬 결과가 좋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래 남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장의 길이와 문장 간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특정한 단어나 표현 중에 유용해 보이는데 본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시고요. 이런 문장들을 컴퓨터가 아니라 손글씨로 쓰면서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쓰는 게 가장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AI 챗봇을 너무 도구나 기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잘 아는 유능한 비서나 캐주얼한 튜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펼쳐나가는 게 좋습니다. 사무적으로 그냥 필요한 것만 툭툭 던지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징징대듯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챗GPT의 논거를 이끌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대화에서 이 챗GPT가 기억을 하고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고 알려졌고 챗GPT는 나름대로 일주일 벼락치기를 위한 타임라인을 제시를 해줬어요. 물론 저는 이거 100%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점은 좋았어요. 그리고 제 라이팅에서 문제가 됐던 번역 투의 문장이나 어색한 표현들을 더 나은 표현으로 리라이팅해서 그런 예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번역 투나 뭐 지나친 구어체가 IELTS 아카데믹에 맞게 개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손으로 쓰면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리라이팅 작업을 요청을 한 후에 제가 직접 리라이팅하고 그거를 다시 또 평가를 받는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반복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컨셉으로 공부했는지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채팅한 내용이 워낙 많아서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당연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채팅 내용 전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암호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암호는 로빈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암호와 함께 자료 요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저는 챗GPT에게 실전에서 쓸만한 접속사 그리고 태스크 1과 2에서 쓰면 도움이 될 만한 표현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스몰톡 투미의 문제뿐만 아니라 챗GPT에게도 문제를 요청해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각 잡지 않고 캐주얼하게 풀되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챗GPT의 기록이 충분히 쌓였을 겁니다. 그러면 제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피드백 내용에 따라서 손으로 쓰면서 다시 숙지를 하고 다시 문제를 푸는 식으로 갑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억지로 화려한 표현을 장황하게 쓰려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간결하고 깔끔한 표현을 예시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시가 정리돼서 나오고 이걸로 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스몰톡 투미와 챗GPT의 문제들을 번갈아 풀면서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정리해서 주는 내용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주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시고요. 시험 당일날에 가까워지면서 최종 점검을 요청했더니 스피킹, 라이팅 모두 6.5에서 7.0 정도로 평가를 해주더군요. 챗GPT가 점수를 짜게 주는 걸 감안하면 목표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초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스몰톡 투미에서는 두 가지 영역 다 계속 7.5 정도로 평가해줬었어요. 시험 당일날에도 시간이 좀 남아서 초치기로 짧게 외울 만한 내용을 요청을 했고요. 이런 것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훑어보면서 가볍게 외웠어요.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네요, 지금은. 그리고 시험을 본 후에 저는 챗GPT를 열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망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제 기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제 설명만 보고 영역별로 복기를 해줬는데요. 당연하지만 라이팅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고 6.0에서 6.5 정도 나올 거라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AI도 틀렸고 제 예감도 틀렸습니다. 리딩은 9.0이 나왔고 나머지 세 영역이 7.5가 나오면서 오버롤 8.0을 찍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예. AI 툴을 사용한 스피킹 라이팅 연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영어 공부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찍겠다고 해놓고 1년을 질질 끈 영상이라서 정말 긴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스몰톡 투미는 당시 제 영어 실력을 확인하는 일종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겨울에 비친 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용모를 더 깔끔하게 가꾸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주는 일종의 코디 역할을 해준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툴 덕분에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그냥 수월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AI를 맹신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몰톡 투미는 스피킹에서 제 발음을 과대평가하고 라이팅에서 문장력에 너무 후한 점수를 준 반면에 챗GPT는 제 라이팅을 좀 가혹할 정도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AI 툴이 다 틀렸는데 좋은 쪽으로 틀린 셈이었죠. 근데 그건 제가 공부한 성과가 나타나서 AI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툴의 평가가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두 가지 툴을 교차해서 쓴 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AI 툴은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각도에서 더블 체크하는 방식으로
식으로 쓰는 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은 각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똑같은 스피킹 7.5여도요. 어떤 사람은 발음이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음은 좋은데 보캐뷸러리가 좀 약할 수도 있겠죠. 저처럼 번역투가 있고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게 단점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강점과 약점이 다른 거죠. 저는 접속사의 효율적인 사용, 논리적인 내용 전개, 그리고 자잘한 실수 방지를 위주로 연습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컸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도 AI 툴을 활용하실 거라면 본인의 단점과 개선의 여지가 큰 부분을 지적해 주는 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보캐블러리 쪽을 강화하려는 분들께는 AI 챗봇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동의어나 접속사, 수거 같은 거는 AI 챗봇이 정말 정리 잘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공부 방식, 그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AI를 단순한 기계적인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제 약점을 솔직하게 알려주고요. 왜 틀렸는지 끝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약간은 징징대기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태도와 약점을 솔직하게 보여준 거예요. 덕분에 특별한 꿀팁, 프롬프트 이런 것도 쓰지 않고 복잡한 세팅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AI 툴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챗GPT 내용, 대화 내용 전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 번째 암호를 드리고 요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암호는 garden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키워드 이민 @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 그리고 이메일 제목이나 본문 시작 부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암호 세 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개수 문자는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채널 정보란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필수는 아닌데요. 이메일 내용에는 이번 영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그냥 간략하게 주시거나 본인이 언어 공부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목표하는 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요청하신 이메일은 가급적이면 1일 이내로 회신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요청이 몰리거나 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언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always remember, stay sharp, stay critical. 이상 키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